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합의 전문 채널 이국장 TV입니다. 오늘은 상담 중에 많은 질문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요. 합의를 언제 봐야 하는지 질문이 많은 편입니다. 또 언젠가는 합의를 해야 하기도 하죠. 그래서 교통사고 후에 합의 시점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중상과 경상을 구분해서 설명할 예정이고요. 또 그 다음에는 장애가 있는 경우, 또 장애가 없는 경우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제일 좋은 합의 시점이란 언제일까요? 그것은 보험회사에서 합의금 제일 많이 주는 때가 제일 좋은 시점인 겁니다. 자, 그러나 사고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그걸 쉽게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부하고 지식을 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차분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자가 부상 부위를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치료를 다 받고 난 후에 보험회사에 합의금 많이 달라고 하면 보험회사가 그렇게 많이 줄까요? 물론 영구장애가 나오는 케이스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시장애가 예견되는 경우라든지 장애가 없는 환자인 경우에는 충분한 치료를 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원칙적인 합의금 산출이나 정확하게 산출되는 합의금만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마다 합의하는 시점이 다르기도 하고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사고가 나면 이 두 가지를 놓고 가야 할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합의금을 많이 받는 방법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합의금보다는 치료를 완벽하게 받는 방법으로 갈 것인가, 이걸 판단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중상 환자인 경우에 장애가 남는 피해자의 경우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경상 환자의 설명이 이어집니다. 영구 장애가 예상되는 환자는 최대한 빨리 보험회사와 협상을 한 번은 시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척추의 압박골절로 고정수술을 했다면 32%의 영구 장애를 요구해 보시고, 전방 혹은 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었다면 최소한 14.5% 정도를 요구해야 합니다. 물론 수술을 했는데도 무릎의 동요가 10mm 이상 동요가 남아 있다고 한다면 29%의 영구 장애를 요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협상 과정이 지난 후에도 보험사와의 원만한 합의 절충이 되지 않는다면 곧바로 소송으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고 후 아니면 수술 후에 6개월 정도 지나서 장애진단서를 받아보고 소송으로 갈 건지를 판단하라고 주변에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의 몸은 스스로 회복하려는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으로 진행될 때 피해자, 즉 환자의 상태가 제일 좋지 않은 시점에서 신체 감정을 받아야만 피해자에게 유리한 감정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을 해드린 생각이 나는데요. 주관절이죠. 이 팔꿈치 쪽의 골절로 수술을 받은 환자였습니다. 진단도 많이 나왔고 또 큰 수술도 받았고, 환자가 엑스레이를 자신이 보니까 의학 지식은 없지만 고정판이나 또 고정 나사 등이 팔꿈치에 박혀 있으니까 이것은 엄청 크게 다친 것이고, 그렇다면 치료가 끝나고 나면 합의금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치료 과정에서 의사는 뼈가 잘 붙었으니 고정된 나사와 플레이트, 그 판입니다. 이것을 제거하게 되었으며 환자는 팔꿈치 관절을 열심히 물리치료하면서 팔이 잘 운동이 되도록 노력을 한 것입니다. 이러는 사이 시간은 사고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 지나버렸고 팔꿈치는 큰 문제 없이 잘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환자는 사고 초기에 말이죠, 보험회사에서 성형 비용은 별도로 하고 영구 장애는 아니지만 주관절, 이 팔꿈치 관절입니다. 운동장애로 인한 5년간 한시적으로 14%의 장애를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 추후에 고정판이나 고정핀 제거 수술도 해주는 조건으로 보험회사에서 협상 제한이 있었으나 사고 시점으로부터 약 2달 정도밖에 안 된 시점이라서 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보험회사에서는 합의 제시 금액으로 4천만 원 정도였다는데요. 이걸 거절한 것이죠. 결과론적으로 보면 큰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사고 후 1년 6개월이 되었고 이때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온 것입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팔꿈치의 운동 각도가 거의 정상이었으며 수술 흉터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환자는 병원에서
물리치료사 기분 맞춰가면서 열심히 팔을 꺾었던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후유 장애가 남지 않을 정도의 회복이 된 것입니다. 자, 이 상태로 소송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소송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장애가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치료는 했지만 그래서 다친 부위가 회복은 잘 되었지만 장애는 남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 환자는 결정적으로 합의 시점을 놓쳐버린 겁니다. 좀 더 빠른 시점에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소송으로 간다 해도 사고 후에 2, 3개월 후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보험회사가 제시했던 금액이 적절한지도 체크를 했어야 했습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치료할 대로 다 치료하고 그렇지 않아도 돈이 많은 의사에게 병원비를 엄청 주고 그러고 나서 합의금 많이 달라고 보험회사에 이야기하면 주겠어요? 안 줍니다. 이 환자는 합의 시점을 놓친 겁니다. 먼저 보험회사와 합의금 4천만 원 받고 합의를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는 돈 받았으니까 열심히 관절 운동해서 정상에 가까이 만들면 되는 건데 이 방법을 거꾸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소송을 부탁했지만 제가 거절한 사건입니다. 소송을 해도 별 실익이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은 경상 환자입니다. 경상 환자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2주, 3주 정도 나오는 염좌 환자도 있겠고 또 인대 손상이 된 환자, 또 선상골절이나 혹은 그 미세골절, 네 번째는 늑골골절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추간판 탈출증, 즉 속칭 디스크라고 하죠. 이러한 병명이 되겠습니다. 디스크는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조기 합의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 환자라 할지라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합의금을 많이 받고 싶을 것입니다. 소득이 높고 과실이 없거나 적고 입원 기간이 길면 당연히 합의금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월 1,000만 원을 받는 급여 소득자가 10일만 병원에 입원을 해도 330만 원의 일실 수익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염좌 환자는 담당자마다 합의하는 형태가 다 다릅니다. 특별한 기준은 없는데요. 담당자의 성향도 중요하고요. 담당자의 회사 직급, 또 담당자가 미결건을 몇 건을 갖고 있는지, 또 담당이 진급할 시기인지, 이런 게 다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 잘 소통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싸우거나 불편한 관계를 만들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성격 안 좋은 담당자 만나면 그래요? 그럼 치료 잘 받으세요 하고 전화 끊습니다. 보험회사 담당의 치료 잘 받으세요라는 의미는 나는 원칙대로 처리할 테니까 소송을 하든지 아쉽다면 그때 전화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힘들어지겠죠. 그러므로 이러한 염좌 환자들은 가능하면 담당자와 원만한 관계를 해야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시 급여가 고액 연봉자인 경우에는 자신의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선제적으로 보험회사 직원에게 알려주면 합의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급여가 높은 환자는 입원 기간이 길면 일실 수익이 높아져서 합의금이 많이 책정이 되므로 그런 점을 참작해서 염좌 환자라 할지라도 좋은 합의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공제조합은 제외됩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왜 그런지. 그 나머지 병명인 인대 손상, 선상골절, 미세골절, 늑골골절, 추간판 탈출증 이런 환자는 사고 초기에 보험회사 담당자와 한시적으로 1, 2년이라도 장애를 인정해주면 합의를 하겠다 해서 한번 조기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 담당도 실적에 반영이 되겠고 피해자도 괜찮은 합의금을 받아서 좋겠고 이렇게 현명하게 대처하는 피해자도 요즘 많습니다. 유튜브나 SNS 영향이 적다 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합의 시점이 언제가 좋은지를 중상 환자와 경상 환자를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교통사고 후에 언제 합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국장 TV였습니다.